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골격계 질환을 산지 신청을 하는데 이게 과연 사고성, 즉 외상성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비외상, 자발성 내지는 질병성 질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고로 접수를 했는데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육이라든가 골, 내지는 뼈, 이제 그리고 뭐 신경, 인대 등등, 그죠? 이런 것들에 생긴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고, 즉 외력에 의해서 일어난 질환인지 아니면 외력이 아닌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신체 구조라든가 나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떠한 임상적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검사 결과상으로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홍길동이라는 분은 용접공입니다. 용접을 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파이프를 잠깐 이동을 하던 중에 일어서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할 때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단순 염자를 넘어서서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는데요. 즉 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최초 요양 신청서를 하는데 어떤 파이프 관을 들다가 삐끗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죠? 사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해서 그냥 이 홍길동 씨는 산지 신청을 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을 했더니 부지급이 된 거예요. 뭐 부지급이 된 이유는 첫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사고 발생 경위 자체가 불명확하다. 내지는 일정 부분 그 사고 경위는 소명이 되나 이로 인해서 이 정도 병변의 상태를 이르기는 힘들다. 라는 식으로 해서 부지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게 사고성 재해가 맞다라고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홍길동 씨의 직업은 뭐라 그랬죠? 용접공이라 했잖아요. 용접공의 경우 요추부는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접공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직종이에요. 이분이 허리를 삐끗한 적이 없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디스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외력이, 즉 외상이 없었잖아요.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이걸 그러면 퇴행성인가? 내가 나이가 40대, 50대가 돼서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요추부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기 때문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건 바로 뭐죠? 업무상 질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를 착안해야 되냐면은 요추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허리 삐끗한 것도 맞아요. 즉 사고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원인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들이 발현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사고로 할 것인가? 저희는 둘 다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고 경위를 먼저 주장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조금 쉽긴 하잖아요. 사실은 질병보다는. 그죠? 그래서 사고성임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질병도 주장합니다. 해당되는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서 해당 상병이 발생한 게 맞다라고 끝까지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의제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근데 내가 했던 업무가 지금 이 수상 부위에, 즉 질병, 즉 허리, 요추 부위에 그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라면은 사고도 있지만 업무 관련성, 즉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자로 업무상 질병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으로도 신청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거를 잘 안 하세요. 사실은 사고인지 질병인지 사실 구분도 잘 못 하시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유선이 됐건 이제 주로 서면으로 뭐 문답서를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가 작업을 하다가 몇 킬로그램에 되는 파이프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갔더니 아팠다. 그래서 사고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근데 나는 이것도 이렇게도 생각한다. 용족공들에게 요추부는 상당한 신체 부담이 가는 부위로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이걸 30년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30년 이상 수행해온 어떤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도 생각해요. 라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좀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업무상 재해, 산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뭐와 뭐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근데 업무상 사고는 관할 지사에서 담당자와 자문의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견을 받고 재조사를 해서 승인, 불승인의 어떠한 결정이 나지만 뭐는요? 업무상 질병은 어때요? 관할 지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할 지사에서 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위로 이제 송부를 하는 거죠. 그럼 판정위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에서 즉 위원분들이 충분하고 전문적인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절차 구조가 다르다고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사고로 접수를 했는데 이게 불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수상 부위가 수행했던 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질병으로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된 적은 있었거든요. 이분의 성별과 연령과 고려하더라도 파일의 부분이 크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이라고?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너무 좀 뭐 무난하고 이 일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있다. 이 정도 연세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업무 관련성 평가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 질병과 즉 비외상성과 외상성, 사고성, 즉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내가 넘어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허리를 삐끗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고로만 주장해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